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적화 방법, 그리고 도장지 억제 방법, 그리고 동록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들은 4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회원분들과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적화를 하는 작물들은 사과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적화를 하실 경우에 이용되고 있는 적화에 사용되는 약재들은 석회 유황합제, 그리고 호르몬제, 그리고 세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부산광역시부터 서울특별시 각 대도시나 관광도시에 은행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가을 9월부터 10월까지 도로에 떨어진 은행나무로 인해서 많은 악취와 교통사고, 그리고 민원이 너무나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칼라노 알파, 암수를 코팅하고 또 화분을 신장을 억제하는 이 코팅제로 은행나무 열매는 이제 6년 전부터 약 30%에서 50%만 달고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밴드 회원분들에게 사과, 자두, 복숭아, 브루베리 등 과일을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스칼라노 알파를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각자의 사용 방법들을 익히도록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원리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칼라노 알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중남미, 유럽 등 전 세계 국가의 특허 등록과 허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사용되는 호르몬제는 적화 효과가 약 30%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석회 유황합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에서 매년 변화가 이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형과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수전 기간 중인 황이나 동은 동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국내를 입국하기 힘들고, 사실 적화를 하는 시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인건비를 확실히 줄이면서 적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 3년간 자두, 복숭아, 사과 회원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각자가 본인의 농장에서 많은 테스트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칼라노 알파는 국내에 산림청의 특별 기획과제로 지난 3년간 선정이 되어서 안전성 평가, 그리고 피부 자극성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의료기관에서 검사 성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는 특허와 각 나라의 논문으로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칼라노 알파를 살포한 다음 8일이 지난 후에 자두에, 주두에 이 코팅된 물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일 동안 비가 두 번 오고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8일 동안 이렇게 녹색의 물질이 코팅된 탄산칼슘이고 빨간색이 탄산마그네슘입니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기 때문에요. 이 물질에 특수 코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주두를 코팅해서 화분이 주두에 앉아도 수분이 되지 않는 이런 원리입니다. 화분의 크기는 약 작물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약 1마이크로에서 크게는 20마이크로메타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두 같은 경우에 전자현미경으로 본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화분의 크기는 이 300나노메타 입자보다 약 20배 큰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런 크기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확대를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8일이 지나도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복숭아 역시 8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꽃가루 자체가 복숭아 주두에 내려와도 수분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 3일, 3, 4일이 지나면 이 꽃조직은 이제 건조되고 말라서 수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칼라로 알파, 이 코팅제는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의문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두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일단 애플 플러스나 인공수정을 하고 나신 다음에 한 약 이틀 정도 지나서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꽃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꽃잎이 떨어지면 수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꽃가루가 주두에 묻어서 끝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상 조건은 온도가 25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애플 플러스나 인공수정을 하시고 이틀 기간 중에 낮 기온이 25도 이하, 그러니까 20도가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하루를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다음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시고 꽃잎이 떨어진 걸 확인하시고 알파를 사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은 회원분들이 작년 그리고 저작년 알파를 사용하시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전부 다 밴드 내에 한 5, 600명 지난 2년간 한 5, 600명 정도의 사과 회원분들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 3년 정도 본인들이 각자의 농장에서 어느 정도 어느 시기다 어느 시기에 이익을 살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적응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개화 시기를 맞춰서 개화하고 만개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개 80% 정도 됐을 때 살포하신 분도 계시고 50% 정도 살포하신 분들도 홍로 추위란 품종은 너무 많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기에 알파를 사용하시면 저가에 사용되는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기 저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열매가 아주 크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숭아 역시 복숭아는 워낙 품종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제가 알기로는 약 1000종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저희들이 알파를 사용해도 되는 품종과 알파를 사용해도 전혀 효과를 못 보는 품종들을 나눠놨습니다. 다음 화요일 질의응답 시간에 복숭아를 하시는 회원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때 본인의 농장에 이런 품종에서 해도 되느냐 이런 품종에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